아직도 본인의 신용등급이 이제 몇 등급인지 관심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꼭 본인의 신용등급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는지, 신용등급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오늘은 신용등급에 대한 영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신용등급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영상 보고 오지 않은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냐면,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굉장히 간단한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용은 곧 여러분들의 돈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돈을 더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본인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관심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꼭 본인의 신용등급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건데, 금융거래 이력, 그러니까 나의 신용정보가 노출이 많이 없었던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5등급이나 6등급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데는 그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계속 이 신용생활을 해왔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5등급이나 6등급에서 2등급, 3등급 아니면 4등급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 이력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연체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신용카드 요금, 아니면 휴대폰 요금들, 아니면 전기세, 가스비, 이런 공과금이랑 관리비 같은 전체적으로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들은 항상 까먹지 않게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게 신용등급 관리하는 데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효율적으로 잘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기존의 현금이나 체크카드보다는 내 신용거래 이력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금융거래 이력을 계속 쌓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데, 대신에 이 신용카드를 꽉꽉 채워가지고 한도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90만원, 99만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신용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신용카드를 쓸 때 회사에서 내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그 한도의 50% 이내에서만 계속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혹시나 신용카드를 어떤 달에는 조금 많이 썼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결제일 전에 선결제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결제를 통해서 내 카드 한도를 항상 50% 이내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신용카드 한도를 너무 높여놓으면 내가 그걸 다 쓸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신용카드 한도를 최대한 높여놓으면 내가 신용카드를 50% 이내로 쓸 때 조금 더 관리를 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체크카드로 지출을 해서 내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쓰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별로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것들은 마일리지도 쌓이고, 어떤 거는 스타벅스 가면 할인도 되고 이래서 각 카드들을 다 혜택을 받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분들도 있는데, 차라리 그 혜택 받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것들만 한두 개 쓰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용카드에 보면 금융이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보통 내가 장기 대출을 받는 카드론이나 아니면 현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내가 카드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총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의 35% 이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좋고, 현금 서비스 단기 대출 이거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쓰지 않는 게 신용등급에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1금융권부터 이용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1금융권 회사들도 있고, 그 밑에 땡땡 저축은행, 아니면 땡땡 캐피탈, 땡땡 카드회사 이런 2금융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땡땡 머니 이런 대부업체들도 있는데, 일단은 1금융권부터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대출을 이용할 때 신용대출이 아니라 차가 있거나 아니면 집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부동산이나 차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조금 더 신용등급에도 좋은 영향이 있겠죠. 정말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이나 그 밑에 대부업체에서 만약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을 하실 때 대부업체부터 대출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2금융권 대출을 갚는 게 더 좋고, 내가 정말 마이너스 통장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런 경우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한도를 꽉꽉 채워서 쓰시지 말고 절반 이하로 유지하면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약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랑 약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를 살 때 많은 분들이 땡스 캐피탈이나 뭐 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쓰시는데 사실 1금융권에도 굉장히 많은 자동차 담보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 뭐 신한의 마이카라는 상품이나 뭐 국민은행의 KB 매직카, 뭐 우리은행의 우리 드림카 같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땡땡 캐피탈의 대출 상품을 활용해서 이제 차를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1금융권 상품들을 이용해서 받는 게 이제 신용관리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중간에 미리 갚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면 이제 빨리 갚는 게 더 좋아요. 빨리 갚게 되면 내 신용등급의 더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중도 상환을 할 수가 있다면 중도 상환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연체를 하거나 각종 신용정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뭐 은행이나 카드사나 이런 데서 항상 연락을 주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연락처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우편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면서 주소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의 실수로 내 연락처나 주소가 바뀐 것들을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우에 연락을 못 받아서 내가 불이익이 보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금융주소 한눈에라는 서비스를 이제 정부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뭐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금융주소 한눈에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바뀐 개인정보들도 꾸준하게 이제 내가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에 최신화를 이제 시켜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서비스. 이제 현금 서비스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때 갚아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용하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그냥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가끔씩 뭐 길에 가거나 인터넷에서 한 달 동안 돈 빌려주는데 이제 없다 이런 광고를 보고 돈을 빌리시는 경우들도 있고, 빌려서 제대로 갚아가지고 제때 갚아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광고를 내는 이제 보통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은행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보통 이제 대부업체가 많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이력 자체가 남는 게 우리 신용등급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신용평가 가점제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6개월 이상 뭐 통신비나 전기세, 공공요금 같은 것들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다가 요 서류들을 잘 내면 5점에서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원래 이제 직접 뭐 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걸로 내가 스마트폰 요금이나 아니면 뭐 통신비나 이런 것들을 잘 냈다고 신용평가 회사에다가 계속 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번거롭거나 몰라서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앱상에서 뭐 뱅크샐러드, 토스나 뭐 알다라는 이런 앱에서 이거를 이제 서류를 대신 내주는 서비스를 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활용을 하면 이제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내 금융자산을 이제 쌓는 건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있고 대출을 쓰느냐가 이제 신용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적금을 하시거나 이렇게 금융자산들을 이제 꾸준하게 늘려간다면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등급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항목들을 보면 이제 정말 빨리 올릴 수 있을지 저도 약간 이제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뭐 1, 2주 짧게 한 달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내가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단순하게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용등급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쓰는 습관들, 그리고 내가 지출하는 습관, 뭐 카드 쓰는 습관,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잡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짧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용평가 회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신용등급이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등급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꾸준하게 올려야 된다는 것들은 누구나 알지만, 혹시나 이제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저희한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1:1 코칭이 필요하다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인 이제 관리를 통해서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